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종목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투자 전략에 꼼꼼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FST고요. FST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800원에 40%입니다. 23,800원에 40% 비중이신데요. 혹시 어떤 점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어제 이걸 매수를 했어요. 정거래일에 매수하셨고요. 네, 어제 매수를 했고, 올 연말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데, 네. 괜찮을지, 그리고 가격대가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주가가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고요.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쭉 보고 계시는데요. 목표가 얼마까지 잡아봐야 할지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FST 들고 오셨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 유일하게 전거래일에 또 상승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소부장도 좀 엇갈림이 있었어요. FST는 전거래일에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FST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목표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저는 일단 이런 분들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물론 이제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쉽게 뻗으면 이제 또 이렇게 손이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미리 좀 선점을 해두자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FST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는 이 노광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뭐 신규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증설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 FST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그 기대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칠러 장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칠러 장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 많은 열이 발산이 되고 그 열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 열을 잡아주는 게 칠러 장비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제 FST라든가 뭐 아니면 뭐 GST라든가 뭐 KN솔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안에서 FST도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이 모멘텀은 빵빵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기업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조금 과감하게 좀 가격 전략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라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항상 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종목을 대응하면 수익을 크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 매수는 지금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음봉을 만들어내면 시장 참여자들의 뭐가 나와요?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매라는 건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가 재료가 깨진 게 아닌데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저점 지지라인을 깬 상태에서 하락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투매에 대한 구간에 일부 좀 조정을 좀 소화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만약 비중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고 하기엔 크시네요. 하지만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현 시점에서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보유하는 입장에서 홀딩하는 입장에서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보는 이 FST에 대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장비 투자에 대한 재료가 나와준다라 그러면 저는 직전의 저점 그리고 직전의 고점들에 대한 저항을 좀 소화하면서 충분히 반등 줄 수 있다. 다만 첫 번째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32,000원 선에서에 대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밀리면서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구간이 32,000, 33,000원 구간대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교과서적으로 지지라인을 깨고 밀리면 그게 그 다음에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33,000원, 32,000원 선에서 1차 목표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사실 워낙에 이제 많은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고점, 그러니까 한 49,000원, 그러니까 45,000원에서 한 49,000원 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에 대한 타점까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돌파는 가능하다. 다만 이런 소부장 기업들은요, 이 지금부터는 기계적인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실제 뭐 공장 증설에 대한 재료라든가 아니면 뭐가 수주에 대한 재료라든가 이런 공시들이 나와야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긴 호흡으로 보신다는 관점은 좋으나 그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는지도 꾸준하게 추적해 보셔라.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기계적인 반등이 나온다.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보시고 그 이후에 계약 공시라든가 뭔가 재료가 좀 더 강하게 붙는다. 그러면 그 직전의 고점에 저항 구간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한 47,000원에서 48,000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칠러 장비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FST였는데요. 홀딩하시고요.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시에 32,000원에서 33,000원 선에서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 재료가 생긴다면 45,000원 선을 2차 목표가로 바라보고 대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분 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3,600원에 비중 10%입니다. 33,600원의 비중 10%요. 혹시 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계속 내려가 버리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본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어느 시점에서 올라갈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리고 여쭤보도록 이제 할게요. 고점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네, 목표가까지 꼼꼼하게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들고 오셨는데요. 반도체주 쏠림에 이 건설, 원전주 모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건설 목표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이 대우건설에, 그러니까 제가 대우건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수가 말씀하실 때 일부러 귀를 쫑긋 세웠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아쉬운 가격대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재료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시장의 재료가 있을 때는 내가 이미 잡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항상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우건설도 저는 그 흐름이 좀 묻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고점에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수익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대우건설이 어느 쪽에 힘을 써야 됩니까? 재건이라든가 원전 사업에 좀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 재료들이 나와줘야만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재료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재료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저는 사실 대우건설을 바라볼 때 이 원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는 해서 그나마 조금의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분까지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 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라 그러면 사실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 켜드리면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래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 그랬을 때 단숨에 뚫어줬어야 되는 구간인데 이 자리 못 뚫고 지금 연일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러면 지금 시점부터는 직전에 저점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 이 거래량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직전 고점까지 이게 좀 반등을 해줬어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다시 한번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도를 했으나 맞고 떨어졌는데 직전 저점을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추세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고선 그런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두 가지를 놓고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이 종목 때문에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서 다른 좋은 종목들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면 저는 시장의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손절하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나는 이 종목을 난 기업으로 갖고 와도 좋다. 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매수했다라고 하시면 일단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해보셔라. 그러면 일단 홀딩을 해보시고 기업으로 보셨을 때 대우건설이 뭔가 이 건설 현장에서에 대한 재료, 그러니까 원전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붙는다던가 아니면 재건 사업에 대한 재료가 붙는다. 그러면 또 건설주가 또 기계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호흡으로 보시면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1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저점 종목들이 반등 줄 때 이 종목이 죽어버리면 너무 기회비용이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크게 치고 가기보다는 직전의 고점에 저항을 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계적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직전의 고점에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비중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직전 고점에서 비중 절반 덜어내시고 그 비중은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우시는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나는 비중을 실어가지고 좀 물타기를 해서라도 좀 버텨내겠다라고 하신다라 그러면 저점을 잡아드릴게요.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딱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8,000원에서 19,000원 선이 딱 되는 건데 이 자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등 주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물려 들어왔던 자리예요. 거래량이 물려 들어오면서 이 가격대를 이 멈춰 세워졌다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현금 비중을 좀 더 담아보겠다 그러면 빨리 매수해서 평단가를 훅 낮춰두셔라. 대신 평단가를 낮춰두시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26,000원 선 하단으로까지 맞춰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전에 이 매물대 추가 상승을 위해서 가격을 좀 이게 그 수급을 좀 끌어안았던 이 매물대 구간에 닿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26,000원 하단으로 내려놓으셔라. 그러면 기계적인 반등에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근데 내가 현금 여력이 없다?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좀 긴 호흡으로 갈 건지 짧은 호흡으로 갈 건지 이걸 좀 정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과 원전 사업에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기준 세워주셨는데요. 먼저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하시거나 두 번째로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26,000원 선에서 평단가 맞춰두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YEC YC고요.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만 원에 10%예요. 2만 원에 10%이십니다. 혹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본전까지 한 2만 원까지 올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네. 여쭤보려고요. 2만 원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시점에 들어가셨을까요? 날짜는 한 15일 전에 한 달 전인가 15일 전에 들어가. 네, 한 달 전쯤에 들어가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략 한번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장비주 들고 오셨는데요, 소부장주. 네. 국내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로 장비주가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 YC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93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있죠. 네. 지금은 근데 주가가 정말 많이 밀리고 있기는 한데요. 네. 매수가 부근까지 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YC라는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에 대한 이 경쟁력이랄까요? 그 시장에서에 대한 비중이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재료가 없는데 그냥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묻어서 가는 종목이 있고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 대기업들과의 뭔가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묻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YC는 저는 후자에 가깝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과의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경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반등을 준다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저는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YC가 검사 장비에 대한 계약 체결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재료는 좋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안 좋죠. 이게 아쉬운 건데 저는 솔직히 YC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가장 뭐랄까요 좀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낙폭이 너무 과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워낙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일부 특정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너무 쏠림이 강해서 이런 종목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본래 본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차트의 흐름이 어쨌든 시장 흐름에 의해서 나온 차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종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재료가 깨진 게 아니면 저는 충분히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단숨에 메울 만한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매수가 부분까지 올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갈 거냐 아니면 치고 빠질 거냐 이 전략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YC는 긴 호흡으로 가셔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이 반등을 준다라 그러면 지금 그냥 여러분들 차트를 모르셔도 기계적인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러면 직전의 고점에서 매수해서 갖고 있다가 눌려버리니까 조금만 올라와라 본전에 팔아야지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만 잘 견뎌주신다라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YC라는 종목이 그냥 근거 없는 종목, 소부장 기업으로서 그냥 신생 종목이 아니고 주요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사실 YC라는 종목의 이 펀더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이 발표하게 되는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증설 재료가 얼마나 크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이런 YC 같이 소부장 기업이고 충분히 레퍼런스 경험치가 있는 기업인데 반등을 주지 못한 종목들은
그 순간에 충분히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YC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 말고도 다른 시청자분들도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정도니까 저는 충분히 한번 기대하고 보셔도 좋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 2만 원 선 저는 충분히 넘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험치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홀딩하고 대응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재료는 좋지만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과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장대 양봉도 기대가 되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긴 호흡으로 홀딩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101님께서 부강약품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6,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코멘트 들고 오셨는데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부근 6,600원까지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부강약품이 이제 RNA 플랫폼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런 재료들은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쓰네요. 상당히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붙으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강력하게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부강약품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보게 되면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부강약품이 정말 새로운 재료들을 확실하게 꺼내주지 않는다라 그러면 직전에 나왔던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부강약품 제가 지금 6,000원 선에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꺼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오려면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100%라는 게 없잖아요.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열렸는데 부강약품이 RNA 플랫폼에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얼마를 유치했고 뭐 이런 재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재료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 이 부강약품에 대한 종목 자체를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현금 비중을 내가 뭐 그대로 좀 유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대로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10% 비중인데 뭐 사실 크게 부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손절 매도를 좀 하시고요. 차라리 부강약품, 뭐 제약사, 아니면 뭐 바이오 종목, 뭐 나는 무조건 그거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펩트론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D&D 파마텍도 좋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좋고 차라리 이런 종목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강약품이 반등을 줄 수 있으나 재료가 나와줘야 되고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저라면 손절 매도를 좀 일부 해서 다른 종목들, 다른 바이오 종목들로 좀 포트를 좀 다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NA 플랫폼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여러 번 언급해 주시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한다는 전략이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도 문자로 만나볼 텐데요. 9348님이 보내주셨고요. 삼성 E&A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54,4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설주가 종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손실 중이세요.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까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홀딩하세요. 예, 문제 안 됩니다. 왜냐면 삼성 E&A도 그렇고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DLNC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지금 재건에 대한 재료가 단기간에 붙었다가 이 주가 상승이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저는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하고 이란에 대한 재건 사업은 미국이 조건을 건 게 있죠. 우리가 체결한 MOU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니네가 같이 이행을 해주면 내가 너희들이 재건할 수 있게끔 펀드를 조성해 줄게.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2천억 달러 정도였나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줄 서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중동 재건이라는 게 단순히 이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동 전 지역에 대한 인프라 재건 사업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그렇던 이런 건설주라든가 재건주들은 이전에 경험치가 있었던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사업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E&A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시장에 대한 재건 사업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던 종목들을 줄 세워놔. 그럼 삼성 E&A 그리고 DLNC,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는데 아직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도 뭐 이란이 뭐 드론으로 어떤 선박을 때렸다 이래갖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뭐 협정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가는 내려왔으니까 바로 재건 사업이 이어지겠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이 좀 일단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정상 놓고 봤을 때는 29, 30일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죠. 뭐 추가 협상, 뭐 핵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재건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재료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된다라 그러면 중동 시장 재건 사업과 건설 사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삼성 E&A 같은 종목들은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저는 삼성 E&A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이상으로도,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신고가 영역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시세에 분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건 사업에 대한 뉴스를 보셔라. 아직 재료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 사업 기대감으로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또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님께서 포스코 DX 가져오셨고요. 39,6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반등 얼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스코 DX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매 동향들을 놓고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당장 추세를 단번에 돌려 세우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재료가 한번 붙었다면 그냥 포스코 가족분들이 모두 다 환호할 정도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의 추세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단번에 돌려 세울 수 있는 자리는 일단 아니다. 게다가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뭐 2026년 초에 붙었던 거래량 또는 이 직전 6월 초에 붙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숨죽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좀 유지되면서 이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반등의 탄력이 좋을 텐데 그 흐름들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 좀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좀 비싼 가격대 한 4만 원 선에서 좀 유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걱정이 좀 크시겠지만, 일단 이 종목은 저는 단기적으로 또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기계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라 그러면 저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추세를 좀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이 나온다? 그럼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손절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손절 매도를 통해서 비중 조절 좀 하시고, 차라리 그에 대한 비중 조절하신 이 현금은 조금 더 낙폭과대 종목들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많잖아요. 뭐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건주도 있고 아니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단기적인 반등은 어렵다. 그래서 일부 비중 절반 정도를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좀 일부 손절을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비중 조절을 더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이 나오면요, 손절 매도하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그 메가 프로젝트 투자 관련된 재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네. 단기적으로 좀 크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말고, 아까도 이제 상담을 주셨지만 뭐 YC 같은 종목들도 가격 매력도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다른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뭐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도 상당히 또 이 생각보다 반등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아서 이 포스코 DX만큼의 이렇게 낙폭 키우고 반등하기 어려운 종목보단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 앞서 말씀드렸던 YC라든가 소재 쪽 아니면 또는 검사 장비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연계해서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더 많은 수익 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뭐 또 이어 설명드리자라 그러면 뭐 포스코 DX 갖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너무 또 적이니까 이 소부장 기업들을 조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다면요, YC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분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일보로부터
로보틱스 64만 1,000원에 16%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는 64만 1,000원에 비중은 16%신데요.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계속 그냥 가방길로 내리막길 타는데요. 네. 이거를 1차 목표가가 어딘지 또 추가 매수해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요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어서 걱정이 크실 텐데요. 목표가와 함께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한번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오셨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매니저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목표가와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저는 둘 다 목표가를 좀 높게 봐도 좋고 추가 네.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64만 원 선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지금 뭐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로봇주가 최근에 생각보다 좀 이 반등 탄력 없이 계속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서 로봇주에 대한 재료가 없어서 밀려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웬만한 섹터,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에 대한 재료가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좀 더 기대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지금 로봇주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LG전자는 뭐 LG CNS라든가 이런 종목이고, 뭐 또는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재료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월요일 날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와 동시에 청와대에서 삼성, 두산, LG, 현대차 그리고 주요 로봇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하고 첨단 전략 산업 로봇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기대감도 있다라 그러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대장주로서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일부 생각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원했던 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뉴스가 있는 상태죠.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비디아와에 대한 협업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뭐 미국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재료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현재까지는 뭔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에 대한 연계에서 뭔가 피지컬 AI에 대한 재료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진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더 좀 깊게 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가격대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을 두고 50만 원 선에서 한 48만 원 선의 박스권을 유지해 준다. 다시 48만 원에서 50만 원 선의 박스권을 조금 유지해 준다라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직전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장대 한봉을 만들어주고 신고가 흐름을 가져갈 때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날의 시가가 바로 48에서 50만 원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시장 참여자들은 기억을 해요. 장대 한봉 만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력하게 시세 분출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기억한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서 한번 반등을 준다라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 50만 원, 48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최소한도 이 58에서 59만 원 선까지만 맞춰두셔도 저는 충분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매수는 48에서 50만 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을 단기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딱 요 자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75에서 77만 원 선이 되는 건데, 물론 이 자리까지 오려면 시장의 로봇 재료라든가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 관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충분히 반등을 통해서라도 이 시장의 로봇주에 대한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는 일단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새로운 재료가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계적인 반등이 나온다. 75, 78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셔라.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48에서 50만 원대 추가 매수, 그리고 비중을 낮추신다라 그러면 58만 원 선, 56만 원 선까지 낮추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준다라 그러면 75에서 78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부 정책을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기술적 반등이 기대가 되니까요. 48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고요. 75만 원에서 78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이 안녕하세요. 고민되실까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총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 5,200인데 네. 인텔리안 테크가 3,200이요. 3,400. 아, 매수가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400. 인텔리안 테크 산 것이. 아, 혹시 매수가 저희한테는 17만 매수가 3천 원으로 17만 원이요. 17만. 17만 3천 원 맞으시고요. 비중은 예, 어떻게 예, 되실까요? 17만 3천 원 비중에 잡으면 돼요. 비중은 어떻게 17만 되실까요? 3천 끝처리가 얼마 또 있던데 그건 못 외우고 아, 7만 네. 3천 원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 매수가 17만 3천 원으로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릴게요. 네, 위성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 인텔리안테크 들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약 2,100평 규모의 첨단 공장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이 종목 20% 정도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갈까요?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세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우리 시청자분의 계좌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인데 네. 어떻게 처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또 큰 금액과 또 이 높은 자리에서 왜 또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좀 일단은 좀 마음이 좀 아프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인텔리안 테크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우리가 손절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손절 매도도요. 떨어지는 구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 추세를 탔을 때 손절 매도를 하는 거예요. 기회 비용을 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게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전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일부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내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못 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하락 추세를 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스페이스X가 주가가 장 초반 그러니까 그 상장되고 나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역시나 스페이스X에 대한 이런 고평가 논란들이 나오게 되고 게다가 지금 스페이스X가 바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니네 돈 없지라는 시장에 뭐랄까 좀 이제 악재성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스페이스X에 대한 재료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스페이스X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지금 당장은 재료 소멸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충분히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손절 매도를 잡기보다는 일단 홀딩으로 좀 더 대응을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이탈리안 테크라는 기업도 스페이스X와 100% 연계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거지. 그러면 이제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 그러면 마냥 그냥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움직임에 좀 기간 조정이 나와준다라 그러면 일단 그 구간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비중도 일부 좀 크시고 금액도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노려보고 나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쉽게 손을 대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기계적인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서 직전에 한 11만 5천에서 한 12만 원 선에 다시 한번 좀 반등 기조를 보여준다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첫 매수시기도 하니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료 소멸 터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손실폭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실은 볼 수밖에 없겠지만 손실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11만 5천 원, 12만 원 선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어차피 매수했으니까 우주항공 어차피 죽을 종목 아니고 죽을 섹터 아니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될 텐데 봐도 좋을까요? 그런 관점이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다시는 관심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깊게 보신다라 그러면 기노브로 보신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노브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모멘텀이 충분히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하는 전략뿐이라는 말씀이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1만 원 선에서 반 정도 비중 조절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네, 가온칩스 가온칩스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1,000원에 12%입니다. 61,000원에 12% 비중 담고 계신데요. 혹시 어떤 점이 고민되실까요? 계속 이게 조금 올라갔었는데 이게 보유한 지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래되셨군요. 네. 계속 빠지네.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가온칩스가 최근에 296억 원 규모의 에이직 반도체 개발 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맞아요. 네. 소식이 있었네요. 네. 지금 주가가 매수가 대비 반토막이 나 있긴 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이나노 공정에 대한 핵심 파트너사로서 부각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온칩스가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이 실적이라든가 뭐런 재료가 소멸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시장의 수급 쏠림에 의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뭐 실적이 깨졌다라든가 뭐 펀더멘탈이 무너졌다, 뭐 사업이 안 된다, 뭐 삼성전자와 이별을 했다 이런 재료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신규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6만 원대 가지고 계시는데 또 오래 보유하셨다라고 하니까 좀 더 빠른 반등을 좀 원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온칩스는 그냥 대놓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의 하락은 시장의 수급 쏠림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또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반도체 소부장 쪽의 시장을 흐름을 잡다가 저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불이 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텔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를 통해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랑 손잡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이끌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준 거였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건 미국 내 생산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공장 완공해놓고 2공장까지 지금 착수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 파운드리 생산업체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가 부각된다라 그러면 그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저는 가온칩스에 대한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이 거래량을 물고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반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61,000원대까지 온다라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의 매물대 소화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저는 가온칩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8만 원 선 이상의 신고가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충분히 실적도 있고 재료도 있고 대기업과에 대한 경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시장의 흐름에 의한 조정이니까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믿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홀딩하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8만 원 선 이상까지 상방 열어놓고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온칩스까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